안녕하세요. 권유광TV의 권유광입니다. 오늘은 9월 26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본 방송을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요즘에 24일 엊그저께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대통령하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뭐 특별한 거 없었다, 무슨 뭐에 대해서 없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없었다, 한동훈 대표의 독대를 또 신청을 했다. 전에보다 사진이 넉 장밖에 안 나왔다고 별 얘기가 다 있던데요. 여기서 잠깐 제가 짚고 나가면요. 저도 사회 경험도 많고 정치 쪽에도 참 해본 사람입니다. 국회의원도 출마를 해봤었죠. 근데요. 저는 너무 바르고 너무 깨끗하다. 이래서 저희 선배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저보고 정치 묵기가 못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돈도 한 푼도 안 받고 부정한 것도 없다. 그러면 너무 깨끗하면 정치인으로 성장을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방송에 말씀드렸지만요. 이 한동훈 대표가 정치 경험이 없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제가 볼 때는 좀 답답해요. 그 주변에 좀 경험 많은 그 참모들도 좀 가지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당 대표가 됐으면요. 전에 같으면요. 독대를 신청한다니까 야당이 하듯이 제3자들이 하듯이 독대를 신청했다 이렇게 언론에다 이게 던져놓으면요. 언론에서는 그쪽에서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러면 그게 협박입니까? 뭡니까? 독대를 안 해주면 나는 언론에 터뜨렸기 때문에 내 잘못이 없다. 그 저쪽의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를 띄우려고 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 여당과 당정, 대통령과 여당의 대표는 그렇게 언론을 갖다가 이렇게 내세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고 또 상당히 신경 써야 됩니다. 당 대표라면 대통령하고 직접 전화하기가 바쁘시니까 대통령이 어려우면 비서실장이나 또는 그 비서실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대통령 일정이 어떠시냐. 이번 주 중에 편한 시간에 한번 뵙고 인사를 드리고 싶다. 이렇게 건의적으로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정을 보고 나서 대통령한테 보고 해서 조정을 해서 비서실에 조정을 해서 날짜와 시간이 나옵니다. 그걸 이해하면 안 됩니다. 당대표라고 해서 만납시다. 그러면 즉시 만나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한국 전체에 이 복잡하고 많은 일이 있는 중에서 대통령을 한 사람이에요. 또 외국에서 또 사절도 들어와 국내 문제 있어 외국 문제 있어 그 혼자 그렇게 그 처리하기가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천시장이다. 그러면 인천시장을 한번 만나려고 가보세요. 만날 수 있는가? 왜 그러냐면 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정 때문에. 또 그 사람들 약속했다 약속 안 지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한번 면담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쪽에 조정이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든 거를 언론이 모르게 야당은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다 띄워버리려고 되거나 말거나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만 여당끼리는요 쉬쉬 하면서 해야 돼요. 전에도 다 당대표가 여당 대표들만 할 때는 독대한다 언론에 이렇게 나오고 그런 거 봤습니까? 독대 신청했다
독대를 부탁했다 이러는 거 나오는 거 봤습니까? 그건 자연스럽게 모르게 그 독대에서 만나고 나서 언론이 거기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그런 건 몰라요. 그러니까 미리 독대를 지정했다. 또 이번에 다시 또 독대를 빠른 시일 내에 하자고 또 했다. 그냥 언론이 즐기고 야당이 그거 가지고 계속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너무 그게 모르는 거예요. 여당에 있으면 여당에 있는 그 당 대통령이 아주 임기를 성공적으로 잘 이거 하게끔 해야 국가 발전이고 첫째는 둘째는 당의 다음 선거 때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당을 좌지우지하고 이렇게 나가면요, 당원들이 등을 돌립니다. 그러면 당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당에서는 뭐를 하냐? 대통령이 하는 거에 대해서 야당이 반박하고 야당이 그냥 흔들고 물고 씻고 뭐 가짜 보도하고 뭐 그러면 거기에 야당에 있는 사람들은 108명이 아니 여당에 있는 108명은 자 그 청양 각종 나서가지고 그냥 왕왕왕왕 해가지고 야당하고 그걸 대결해야 됩니다. 야당과 전투를 해야 됩니다. 저격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그 보수층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아주 실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 체코를 대통령께서 다녀오셨는데 무슨 저가에 덤핑을 해서 그 원전을 수출하게 했다 했다 그러는데요. 그거는요 야당이 사업을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원전을 체코에 수출하는 거는요 저가로 해서 하게 되면 거기에 입찰에 거기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절반 가격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 이익을 챙기는 걸 다른 데에서는 4, 50% 이익을 챙기는데 우리나라 원전 그 회사에서는 15%라든가 대개 우리 기업에서 15% 정도면 다 수익 발생으로 보고 사업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보다 이득을 덜 챙기고 근데 부대 거기에 자재 원자재 사후 관리 그 인원 거기 관리 인원 이런 거 드는 거 거기에 대한 또 이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득을 볼 만큼 보는데 다른 나라 같이 많이 보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사업을 해봤나요? 맨날 그 야당에 있는 사람들은 운동권으로 맨날 이렇게 지내다가 그러다가 이 국회의원에 당선돼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해봤어야지.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에 고랭지 배추가 한 포기가 2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아주 저희 아는 사람이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만 2만 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2만 원을 그 농촌에 그 배추를 키운 농부가 받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 중간에 마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는 유통 구조가 잘못되어 있어요. 자, 배추를 키웠어요. 그 인력 들이고 거름 주고 소독 공급해서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배추 따게 되면은 배추를 따요. 그 배추가 무겁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날라서 차에다 실어야 돼. 그 차 운임을 줘야 돼. 그 차 운임이 와서 또 용산에 아니면 농산물센터 가서 거기다 또 그 경매 넣든지 거기다 팔아야 돼요. 그리고 경매 수수료 나가 하차비 들어가. 거기서 전부 그 비용이 중간 비용 드는 것이 우리나라가 너무 많다. 유통구조가 너무 많다. 그래서 농민이 아마 지금 현재 2만 원이라고 그러더라도 한 포기에 받는 2만 원 중에 받는 것은 차례에 5, 6천 원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게 유통구조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적에 배추를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똑같은 배추, 고랭지 배추인데 다른 지역에서 가서 뭐 뽑아왔든지 아니면 거름지고 키웠든지 하여튼 이득을 적게 보고 많이 팔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자들도 있잖아요. 그냥 그런 사람네들이 2만 원 가는데 자기는 2만 원에 안 팔고 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만 원에 파는 배추들은 불티나게 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원전을 갖다가 체코에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랬을 적에 너무 무슨 덤핑이다, 너무 저가에 뭐 저게 입찰했다, 뭐 이렇게 하는 야당, 뭐 야당이야 맨날 여당 갖다가 그냥 흔들고 뭐하고 하는 것만 뭐 주로 하는 것만 보이니까 뭐 아예 더 얘기할 게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옳고 그름을 본인이 지식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의 지식을 빌려서라도 그걸 파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방송은 여러분들에게 커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건강에 관계돼서 커피를 마십니다. 저는 커피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커피 드시겠지만요. 요즘에 거리 나가든가 보면 커피 그 매점들이 이렇게 많아요. 커피숍이 많은데 보면 젊은 사람들 여성이고 남성이고 커피 그 잔을 들고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 소비가 많다는데요. 저도 이 방송 오기 전에 먼저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이제 합니다. 근데 커피가 뭐 한때는 건강에 안 좋다, 위장에 안 좋다 많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사람에 따라서 커피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이게 봤을 적에 커피를 드셨을 때 오는 영향이 안 드는 것보다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커피 두세 잔 마시면 뭐 암도 뭐 예방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현재 의료계에서 나오고 그러는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방송을 해드릴 것은 블랙커피 하루 석 잔 즐기는 여성은 대사증후군 발병률이 34%나 낮아졌다. 이거 전문 기관에서 이게 조사한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34%가 낮아졌다 그러면요. 엄청난데 이게 뭐 5%나 뭐 10%만 돼도 대단한 건데요. 34%가 낮아졌다. 이렇게 그 결과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커피 소비 대사증후군 관계 분석, 혈중 HDL 콜레스테롤 수치 증가, 중성지방 수치 상대적으로 낮아져. 여러분들 그 커피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커피. 이게 아주 구수하고 씁쓸하고 그거 하죠. 이게 커피알이잖아요. 커피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 따라서 건강에 따라서는 달라지시겠지만 하여튼 건강에 도움된다고 하는 부분이 연구 결과가 나와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성인 여성이 블랙커피를 하루 2, 3잔 정도 즐기면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률 34%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커피를 섭취한 후 혈관 건강에 이로운 혈중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혈중 중성지방 수치는 낮아졌다. 이 대사증후군이라는 거, 여러분들 대사증후군이라는 건 신진대사, 신진증후군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비만이라든지 뭐 복부 비만, 뭐
그 혈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데 대해서 그 대사증후군에서 상당히 낮아졌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성인병에 그 많은 그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한국식품 커뮤니케이션 포럼에 따르면 경희대 식품영양학과 최유진 교수팀이 2016년부터 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19세부터 64세 성인 1만 4,631명을 대상으로 커피 소비와 대사증후군 간의 관계를 분석했다. 이 연구 결과는 유럽 임상영양학회지에 최근호에 실렸다. 제 교수팀은 24시간 식이 회상법을 사용해 소비한 커피의 종류와 양을 포함한 식단을 평가했다. 하루 블랙커피 섭취량을 기준으로 연구 참여자를 커피 미섭취, 하루 1잔 이하, 하루 2-3잔, 하루 3잔 초과 등 4그룹으로 분류한 뒤 그룹 간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 정도를 비교했다. 블랙커피를 하루 2-3잔 마시는 여성의 대사증후군 위험도를 커피를 마시지 않는 여성보다 34% 낮았다. 블랙커피를 하루 3잔 이하로 마시는 여성의 혈중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혈중 중성지방 수치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남성에선 커피 소비와 대사증후군 간 이렇다 할 관련이 없었다. 여성에게 많이 수치가 적어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저도 그래도 저는 커피 하루에 한 5잔은 마십니다. 5잔 마셔요. 매일 먹습니다. 제 교수팀은 논문에서 성인 여성이 블랙커피를 하루 2-3잔 적당량 마시면 대사증후군 위험이 낮아진다는 것이 연구의 결론이라며 이는 커피가 H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덕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커피가 한국인의 대사증후군 예방을 도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이전에도 나왔다. 중앙대 식품영양학과 신상아 교수팀이 뉴트리언츠지에 2019년 12월 발표한 연구 논문 한국 성인의 커피 소비 패턴과 대사증후군 유병률의 연관성에선 블랙커피뿐 아니라 봉지커피, 커피 믹스도 있죠. 그냥 물에 다 먹는 거. 커피 믹스, 설탕 커피 메이트 함유를 즐겨 마셔도 대사증후군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냥 블랙커피뿐만 아니라 이 커피 믹스, 주로 요즘에 많이 보급되어 있는 커피 믹스를 마셔도 그 대사증후군이 낮아졌다, 현격히 낮아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14,132명을 대상으로 한 신 교수팀의 연구에선 봉지 커피를 마신 여성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18% 낮았다. 봉지 커피를 즐긴 여성의 중성지방 수치가 낮고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았다. 그러니까 성인병 예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성인들이 대사증후군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중성 지방혈중, 낮은 고밀도 콜레스테롤, 고혈압 및 당뇨병을 비롯한 당 대사 이상 등 각종 성인병이 복부 비만과 함께 문제가 된다. 그래서 복부 비만 관련 질환,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등 성인병에 오는 그런 종류가 훨씬 낮아졌다.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졌어요. 저도 이 긴팔을 입었습니다만
어쩌지 반팔을 입으니까 이제 추위를 느끼는 것 같아요. 쌀쌀해서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긴팔 입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을 변절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변절기에 나이 드신 분들 체온 관리를 잘 하셔서 감기 드시지 말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을은 참 좋죠.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참 옛날에 많이 학교 다닐 때 불렀던 노래인데요. 여러분과 웃으려고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가을이라 가을바람.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유왕TV의 권유왕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충성!